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스터캠에서는 머신에서 밀링 우선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자, 왼쪽 라인에 있는 게 이제 3D에 대한 툴패스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새로 나온 고속 가공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메인 우선으로 아이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던 것들은 가공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밀링 가공 경로에 이게 곡면 황삭이나 곡면 정삭에 9.0 때부터 있던 똑같은 툴패스들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포켓과 지금 여기에서 고속으로 안 바뀐 애들은 포켓과 면방향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켓하고 투영 황삭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굳이 옛날 패스를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런데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짧게 주로 쓰는 것들 한 5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고속으로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제 3D 툴패스에 보면 곡면 황삭을 하는데 사용을 우선 메인으로 잡고 평행 가공, 그 다음에 등고선, 그 다음에 스켈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영 가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3가지 안에서 끝나요. 보통 곡면 황삭 포켓 치고 등고선 치고 평행 가공 치고 그 다음에 자동 잔삭들, 중삭들 뭐 이런 기능들로 거의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선 평행 가공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 평행 가공은 고속에서는 라스트하고 똑같아요. 라스트하고 똑같은데 이 툴패스를 보면 우리가 윗면에서 평행한 면을 가공하고자 하는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한 피치를 그리게 돼요. 위에서 봤을 때 평행 가공, 윗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극경사 구간을 지나갈 때면 틈새가 높은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이게 벌어지게 되죠. 예?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등고선은 거꾸로 들어가게 돼요. 한참 넘어가네. 등고선 가공은 거꾸로 급경사를 위주로 우측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급경사 구간에 대한 피치는 일정하게 맞출 수 있으나 완만한 구간에 대한 왜냐면 Z를 기준으로 떨어지니까 완만한 구간을 만나게 되면 벌어지게 돼요. 그죠?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그 2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해요. 보통 한 개로 끝나는 패스는 당연히 브랜드 가공이나 여기 2개의 커브를 사용한다든가 브랜드나 뭐 스켈롭이 될 수가 있는데 스켈롭 자체는 조금 제가 형상을 가공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차를 맞추기나 뭐 전체적으로 스켈롭에 대한 라인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별로 좋아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면을 가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공차를 지니고 있는데 점 데이터가 나오면 이렇게 공차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등고선은 일정한 피치를 가다가 그 완만한 구간을 만났을 때 거꾸로 벌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평행 가공이라는 걸 해볼 텐데 우선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평행 가공 먼저 하고 곡면 황삭 포켓까지는 나갈 거예요. 자, 여기부터 하죠. 자, 준비를 평행 가공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평행으로 갑니다. 이건 이제 완만한 구간만 저희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왜 면을 쓰면 우리가 다른 CAD/CAM 시스템에서는 처음에 모델을 인식을 하고 들어와요. 파워밀이나 뭐 하이퍼밀이나 전체적인 모델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델에 과삭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마스터캠은 툴패스 하나하나마다 가공 도형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가공 경로 창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를게요. 밀링 가공 경로, 곡면 정삭의 평행. 처음에 나오는 말이 가공을 하고자 하는 도형을 면을 찍어달라고 나와요. 근데 면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금형쟁이들은 이렇게 여기 면을 가공을 한다 라고 하면 바운더리를 쓰고 이 밑으로 못 떨어지게 모델을 당겨놔요. 예? 왜냐하면 각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각이 죽으면 버가 차게 되죠. 버가 차게 되고 하출을 하게 되면 버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바운더리를 웬만하면 거의 사용을 할 건데, 왜 면을 선택을 하면 안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드라이브 대상 곡면에 드라이브 대상 곡면에서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면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면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공구 경로는 이렇게 툴패스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공구 드라이브 대상 곡면, 가공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만 가공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이 면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체크 곡면이라고 가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도형이라고 전부를 인식을 하고 얘만 가공을 하게 되면 또 끝단까지 안 넘어가게 돼요. 자, 드라이브 가공 경면에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전체적인 구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이 면만 가공 경로라고 체크를 하고 툴패스를 냈을 경우에 이 면이 드라이브 곡면에 잡혀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렇게 과절삭이 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체크를 가공을 한다. 체크 곡면은 가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면을 여기를 찍게 돼요. 여기를 찍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그래도 이 끝까지 가야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텐데, 여기를 갖다가 이 면을 체크로 잡았으니 이 볼이 여기까지 이 볼이 이 면이 닿기 전 상태, 체크로 넣은 여유가까지밖에 진행을 안 하고 여기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운더리라는 걸로 내가 여기를 경계로 잡아줘야 내 여기까지는 가공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야 여기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면과 체크로만으로는 이걸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애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페이스를 잘라가지고 체크 따로 뭐 이렇게 따로 가야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태가 돼요. 드라이브 대상 곡면, 이건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이것도 있고. 자, 드라이브 대상 곡면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랑 여기만 가공을 하겠다고. 그러면 또 여기는 끝단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 내가 가공하는 데이터 면을 선택을 하면 이 완성되는 형태는 내가 툴패스가 여기까지만 가도 여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버랩을 가야 되거든. 좀 더 나가야 되거든요. 끝단을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바운더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공을 할 때. 그래서 단순하게 나 여기만 가공해야지 면이 아니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보통은 이게 금형의 기본이에요. 예?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면방향 했는데 여기는 왜 안 넘어가지? 뭐 좀 땡겨, 이런 경우가 보통 얘가 나오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다고 그 면을 찍으면 확장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툴패스를 이쪽 방향, 완만한 구간에서의 직선 툴패스 방향으로는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내가 면을 찍어버리면 이 피치와 피치 사이의 끝단을 넘길 수가 없어요. 내가 툴패스에 가고자 하는 방향 쪽은 넘길 수 있으나 이 가공 간격이 정확하게 내가 이 끝단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피치의 간격을 기준으로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끝단을 완성시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라인을 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끝단에 살짝 피치가 중간에 살짝 끝단에 가면 얘가 살짝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살짝 살아서. 왜냐면 볼이 끝까지 안 나가고 이만큼만 있으니까. 근데 우린 그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도 바운더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쉽게 생각하면 나는 절대 면만 찍어서 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바운더리를 친다. 예?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하는 거는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면을 선택을 하는 거는 이렇게 찍으면 내가 체크 곡면이 되는, 이게 드라이브 대상 곡면, 가공을 하고자 하는 곡면이 되는 거고요. 체크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중심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타사캠에서 말하는 바운더리라고 하는 영역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드라이브 대상 곡면을 선택을만 해보겠습니다. 근접 시작점은 시작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확인. 자, 아주 촌스러운 화면이 나오죠. 9.0 때부터 있던. 자,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생성, 브랜드 밀로 제가 6파이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조건은 무시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공면 파라미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절삭률 키는 거고 뭐 굳이 안 하셔도 되죠. 절삭률 공면 파라미터 먼저 갑니다. 자, 안전 높이 처음과, 그러니까 마스터 3D에서는 안전 높이는 처음과 무조건 2D 할 때도 체크를 했죠. 처음과 마지막에만 안전 높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송을 할 때는 이송 절삭을 하고 다음에 증분으로 놓으면 당연히 가공한 깊이에서 증분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근데 주의사항은 마스터캠에서는 예전 구형 툴패스는 급속 이송에 대한 충돌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신형 툴패스를 쓰라고 하는 게 고속에 있는 툴패스는 급속 이송에 대한 간섭 체크도 나가요. 그 대신에 G0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 G01로 나갈 때에 대한 급속 이송 체크입니다. 그래서 신형 패스를 우선 쓰라고 하는 이유나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돌아가는 구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정근으로 가나 어차피 이건 지금 안 뜰 거예요. 안 뜰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진입 시작하는 재료 상단으로부터 절삭 깊이로부터 3mm가 뜬 지점부터 지금은 똑같아요. 마켓하고 2D하고 똑같아요. 하게 되고, 드라이브 대상 가공 여유라고 하는 건 우리 윤곽 가공할 때 플러스 0.1 주면 0.1 남듯이 얘도 가공 여유를 주면 되고, 체크는 내가 가공하지 말아야 돼야 되는, 다 아까처럼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가지 말라고 했으면 플러스 0.2를 줬다 하면 여기 0.2 닿기 직전까지만 가공을 하고 많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제일 핵심은 요건데, 요거고요. 자, 우선 모양을 보자고요. 평행정삭. 자, 여기가 꼭 중요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전체 공차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자, 전체적인 공차, 여기가 바운더리가 넘어가서 여기쯤 있겠죠. 진입복귀가 넘어가고, 자, 공면 가공 공차 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하게 뭐 마켓 이런 쓰신 분들 뭐 거르기가 있네, 뭐 1대1이네, 2대1이네, 뭐 이런 하는 뭐 그런 창입니다. 자, 가공 공차는 우리가 1000분의 5를 왜 기본값으로 가져갑니다. 자, 황상일 때는 당연히 0.25를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2D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9원을 우리가 2D 할 때는 타원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타원으로. 왜냐면 G02로 만들 수 없는 형태. 자, 이렇게 알이 있는데 내가 데이터는 이 공차 0.005라는 공차였지만 얘를 직선으로 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5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스터캠 설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기본 공차는 0.025가 돼 있을 거예요. 100분의 2호가 돼 있을 거예요. 2호가 돼 있으면 원을 9를 돌리면 각이진 형태로 출력이 나갈 거예요. 왜냐? 원을 돌렸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경이 클수록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100분의 5 안에 들어와. 에? 위로 마이너스. 그럼 다각형이 되는 거죠. 보기에 눈으로 봤을 때 빛이 반사가 되니까 반경이 크면.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가공공차는 요거에 대한 허용공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 R값이 9같이 보이려면 최소 1000분의 5는 넣어줘야 된다. 예? 예. 왜냐면 더 먹을 수도, 이렇게 각진 형태가 출력이 나갈 수 있으니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정삭 경로에서는 무조건 1000분의 5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 보면 내가 0.005를 줬을 때 툴패스와 일부러 1mm를 줬을 때의 툴패스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더 1mm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는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모양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게 됩니다. 자, 시작을. 어차피 이제 정밀한 건 저 2D 때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계속 뭐 이쪽에 있네요. 이게 2D 때도 설명을 한 내용이죠. 2D 때도 설명한 내용이고, 스플라인을 타원으로 잡았을 때 0.5를 줬을 때 1000분의 5를 줬을 때, 그죠? 이걸 지공이 지공삼으로 변경을, 지공이 지공삼으로 큰 값을 줘서 변경을 해도 되는데 지금 변경하지 않고 그냥 공차만 줄여서 때려 맞추는 겁니다. 각이지죠? 예? 3분의 5 비슷해졌죠? 더 줄일수록 예? 라인 형태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각형인 경우에는 지공이 지공삼으로 허용 공차 안에 만들 수는 있지만 정확한 떨어지는 반경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스플라인, 다시 3D로 넘어가.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안에 또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공차 분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뭔 이야기냐면, 근데 이쪽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지공이를 점 데이터를 지공이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량은 줄겠죠. 네?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공일, 지공이로 변환을 하는 것 중에 등고선밖에 지공이로 변환을, 지공이 지공삼으로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Y 평면, G17 평면이잖아요. XY 평면에 대해서 지공이 지공삼으로 나가려면 Z가 먼저 고정이 되고 움직여야 우리가 2D 가공하듯이 가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워터라인과 등고선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제품의 품질의 차이도 커요. 왜냐하면 이론상으로 지공이와 지공삼을 만났을 때 제조사에서 그 원 사이즈를 돌릴 만큼 피드를 가감속을 시켜주는 거고, 원이 없으면 그냥 수많은 점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폭은 등고선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등고선을 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윤곽에 자, 이렇게 좁은 구간이 있으면 지공이로 이렇게 만들고, 급경사에서는 제가 윤곽으로 등고선으로 돌렸을 때는 밀잖아요. 예? 밀린단 말이에요. 뒤로 밀리죠. 근데 완만한 구간은 밀릴 게 없어, 달 게 없어요. 급경사를 제거하고 나면 그렇게 얘가 감속을 해서 밀리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고선도 마찬가지고, 이 가공공차 범위는 원래 우리가 2D 할 때는 얼마 잡죠? 여기 가공 지공이 데이터를 30%, 원공차를 70%까지 올려줘요. 왜냐하면 지공이 지공삼으로 더 많이 나오라고. 예? 정상일 때. 근데 요 정삭 3D 데이터에서는 가공 퍼센테이지를 가공공차 쪽을 최대한 끌어올려줘요. 95%에서. 왜냐면 얘는 표현 가공이 되기 때문에 지공이 지공삼으로 변환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로 끌어당긴 거고,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등고선일 때는 95%까지, 95%에서 90%까지만 끌어올릴 거예요. 나머지는 지공이 지공삼으로 가라고. 왜냐면 이게 지공이 지공삼으로 나오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연산 시간이 너무 오래 길게 걸어져요. 우리가 점 데이터로 된 데이터를 다시 지공이 지공삼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해야 되고요. 왕복, 이게 절사가는 패턴이에요. 왕복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공 간격 한 1mm 놓을까요? 1피치씩 가겠다. 가공 방법 X축 방향으로 절삭을 하겠다. 그죠? 0도
틈새 이송 절삭 순서 최적화는 이따가 여기서 툴패스에서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단 이송도 지금 체크를 자동일 때 끝단 넘어서 절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자, 이렇게 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지금 여기 끝까지 툴패스 안 나왔죠? 안 넘어갔죠? 안 말하는 건가?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도 끝까지 안 넘어갔죠? 여기 끝까지 안 넘어갔죠? 이 피치는 이 끝단 딱 봤을 때, 자,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없죠? 에? 없죠? 얘는 끝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치의 간곡을 맞추는 거예요. 자, 평행 가공. 자, 우선 몇 가지 간단한 거부터 고쳐보기 시작하죠. 우선 왕복이고 한 방향은 당연히 이건 안 보셔도 돼요. 한 방향 놓으면은 당연히 한쪽으로만 절삭을 해요. 그죠? 떠서 그죠? 절삭을 해요. 근데 이제 99% 그냥 왕복으로 할 겁니다. 왕복으로. 자, 가공 시작 위치 왕복에서 이거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가공 시작 위치 지정 확인 한번 누르고 1피치씩. 지금 스타트가 어디에요? 여기죠? 예? 스타트를 여기로 돌릴게요. 예? 그러면 여기 체크하면 뭐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점을 찍으라고 나와요. 그죠? 대략 대충 여기 찍으면 스타트 여기부터 대략적인 시작 위치잖아요. 정확한 포인트가 아니라 대략적인 시작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 자, 대충 이렇게 있어요. 파라메타. 자, 요거는 뭐 상관없어요. 끄고, 자, 끝단 이송부터 확인을 할게요. 끝단 이송에 지금 자동이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 끝단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끝단까지 절삭을 한번, 이건 끝단까지 절삭이 아마 자동과 지금 동일한 상태일 거예요. 그죠? 똑같죠? 여기까지, 예? 끝단까지 절삭과 지금 이 자동이 동일한 상태예요. 절삭이 되는 구간까지만 툴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단 이송에서 끝단을 넘어 절삭 이라고 하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네?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까지 넘어서 절삭을 하면 우리가 같이 가공하는 건 모르겠는데 각이 죽을 수도 있죠. 각이 죽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근데 의미 없는 구간이잖아. 의미 없는 구간이고 필요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자동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굳이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바운더리라는 걸 쓸 거기 때문에. 자, 틈새 이송부터 볼게요. 틈새 이송. 자, 틈새 이송 그게 바운더리 먼저 치고 할까요? 바운더리 한번 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공구 중심 영역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 내가 요거의 바운더리를 생성을 할 때는 우선 레벨에 가서 10번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자, 실루엣 바운더리라고 하는 애가 내가 면을 찍으면 그 면이 연결된 형태로 2D로 올라오는 형태를 실루엣 바운더리라고 해요. 그래야 2D로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느리고 줄이고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루엣 바운더리 지금 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솔리드 선택 기능 활성화해서 이 솔리드 빼고
이 면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V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2D 상태로 평면에 올라오게 돼요. 내가 가공을 하고자 하는 도형의 바운더리가. 지금 현재 있는 Z축 높이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바운더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평면에 놓고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또 그려볼게요. 이러한 이만큼만 한번 그려볼게요. 확인. 이렇게. 가공 용어책을 넘어갑니다. 자, 평행 가공에서 도형에서 들어가서 이번엔 바운더리를 한번 쳐볼게요. 공구 중심 영역부터 이거부터 볼게요. 공구 중심 영역부터 옵니다. 자, 여기를 체를 걸어줄게요. 요거를 걸었습니다. 자, 공구 중심 영역입니다. 공구 중심 영역. 자, 여기에 나오듯이 공구 중심 영역의 설명은 뭐 이쪽에 있어요. 보고 확인 한번 누르고 들어가 봅니다. 파라메타. 자, 공면 파라메타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공구 중심 영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구 중심 영역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볼 끝에 중심이 이 바운더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범위 안에서 돌게 되죠. 볼의 중심이. 그죠? 이렇게. 자, 내가 이 바운더리 기준으로 한번 몇 가지를 고쳐보도록 하죠. 확인. 자, 이 중요한 거 중심입니다. 중심. 그 다음에 내측. 내측은 안쪽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안쪽에. 공구가 이 안에만 머물게 되죠. 안에만 머물게 되죠. 그리고 외측. 바깥쪽으로만 돌게 됩니다. 바깥쪽으로만 돌게 돼요. 공구가 바깥쪽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보통 외측 내측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내가 이 바운더리를 쓰게 되더라도 여기보다 조금 더 넘어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넣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내가 아까 끝단을 이 기본적인 상식, 이 최대 가공 간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패스에 이 툴 패스가 여기 끝단 안 나왔죠?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안 나와요? 피치의 간격보다 바운더리가 좁으니까 피치 간격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내가 원래 이 끝단보다 조금 넘어가고 싶다, 내가 완벽하게 절삭이 떨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원래 이론은 이래요. 피치의 3배. 내가 정삭 피치를 0.3을 때렸다 라고 하면 0.3의 그 바운더리 경계로 완벽하게 이 피치보다 바깥쪽으로 오버컷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내가 커브에 0.9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외측 추가 오프셋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이걸 체크를 안 하면 그냥 외측 넘어간 데다가 이게 추가가 되는 거고, 요거를 체크를 하면 여기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만 확인 한번 가보자. 자, 내가 이론상으로 못 넘어요. 3배까지는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보다 오버컷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피치의 3배. 우리가 이제 평행 가공 같은 경우에는 정삭 피치를 좀 깨끗하게 보려면 0.15에서 지금 6볼이니까 0.15에서 0.2까지는 볼 거란 말이에요. 완만한 구간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2배 이상 가야 되니까 2배에서 3배까지 안정적으로 3배 가야 되니까. 자,
자,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되면 자, 외측 커브를 기준으로 내가 추가 옵셋 거리라는 걸 체크를 하고 요거를 가면 그거보다 피치만큼 더 지나갈 수 있다. 그럼 이거 봐봐요. 자, 내가 바운더리를 쓴 놈하고 안 갖는 놈, 얘, 그죠? 얘 그냥 도형에서 선택 취소. 아니, 이거 도형에 들어가서 공구중심용역 빼고 공구중심용역으로 체인 잡으면 네, 이만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옵셋으로 내가 피치를 자 0.3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2배, 3배의 값이 들어있으니 이거보다는 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는 이게 0으로 해도 바운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놓는다고 해도 위에는 못 넘어갈지언정 위에는 당연히 센터 라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는 피치가 안 나왔죠. 안 나올지언정 여기 끝단까지는 넘어가게 되죠. 딱 끝단까지는 나오게 되죠. 왜냐면 이쪽 방향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는 요걸 바운더를 쓰고 나 외측으로 여기 피치 0.3 줬으니까 2배 이상만 주면 돼. 0.9 확인하면 밑으로 못 떨어져요. 왜냐하면 볼이 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 살짝 0.3 넘어가는데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금형에서는 그게 떨어지면 각이 죽으니까 다 땡기고, 그죠? 금형에는 이 R도 없애고 다 모델을 전체적으로 땡겨 놓은 상태에서 하면 그냥 확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부품 가공이니까 그냥 옵셋 값만 조금 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전체적인 이렇게 오바카. 이게 왜 바운더를 써야 되는지 알겠죠? 몇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만 찍으면. 근데 다 그래요, 다. 이거 마켓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쳐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면에 대해서 안 나올 만한 범위가 없어요. 지금 다 퍼졌기 때문에. 그죠? 왜 바운더리를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게 돼요. 틈새 이송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운더리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 이 제품이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우선 이거 진입법기는 이따가 이것도 설치만 해가지고 안 쓰는데 우리가 금형쟁이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안 써요. 왜냐면 이게 패턴이 항상 똑같거든요. 진입법기도 굳이 필요 없는데 이건 이따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자 평행정사 들어갑니다. 전체 공차 바꿨고, 틈새 이송이라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틈새 이송이라는 것 중에 너무 많은 값을, 너무 작은 값을 줘도 안 돼요. 이거는 진입법기고, 이거는 패턴이고, 여기 공차가 또 여기 있어. 틈새 이송. 틈새 이송은 얘와 다음 패스와의 간격이 원래는 떠야 되는데 그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패스에서 내가 여기 틈새 크기를 피치를 굵게 주고 일부러 뜨게 만들었는데 걔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이성하는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스텝이고요. 자, 절삭 순서 최적화는 이게 우선 이 절삭 순서 최적화도 설명은 하고, 지금 이게 평행 가공에서는 절삭 순서 최적화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진 않아요. 이 등고선 가공에서 잘 봐요. 이 절삭 순서 최적화로 여기를 가공하고 여기를 가공하고 여기를 가공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최적화를 하면 여기를 끝내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포켓이나 경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등고선 최적화는 무조건 웬만하면 누르는 거야. 눌러야 돼. 왜냐하면 경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끝내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간다. 날카로운 면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제틀 기준으로 꼬박꼬박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최적화를 누르면 안 되시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꼭 해주시게 됩니다.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뭐 한번 볼게요. 스텝의 절삭 순서 최적화는 이거고요. 자, 여기서 이것도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없는데 설명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틈새 거리라는 건 제일 중요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아까 아까 그림에 나왔듯이 틈새를 내가 1피치를 놓고 또 3피치 놓고 일부러 크게 놓고 틈새 이송 거리의 양을 원래는 퍼센테이지로 300% 돼 있을 거야. 여기 거리의 양을 일부러 1mm로 놓고 그러면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리가 떠요. 에? 확인? 자, 뜨죠? 절삭을 다음으로 절삭하는 거리에 대해서 얘를 모델의 형태를 따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다음 패스까지 우리 2D에서 공구유지, 공구유지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다 보면 피치를 아무리 가늘게 줘도 여기가 내가 여기를 틈새 이송 원래 하던 대로 300%가 있고 피치를 내가 0.3을 0.5를 줬다 라고 피치 보면 끝단에서 뜰 거예요. 요런 데 있죠.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시작과 끝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한번 떴잖아요. 그 가공 거리가 크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여기 0.5였죠. 틈새에서 여기를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값으로 10mm나 뭐 이 정도만 넣어주게 되면 10mm가 넘진 않잖아요. 그냥 모델의 형태를 따라 틈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요 패스가 원래 떴는데 붙었죠. 근데 어마무시한 값을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떠야 되는 놈을 그냥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여기다 한 200, 100mm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와, 2개 여기 가공했어요. 등구간 가공하고 있어. 끝나서 원래는 떠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값이 크니까 그냥 여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 에? 그냥 줄을 하나 쫙 그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나올 때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무 큰 값이 아니라 보통 10mm에서 5mm 안쪽으로 유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냥 이어도 돼. 티 안 나. 근데 무식하게 여기를 한 100mm 잡아놓고 난 안 뜨는 게 좋아 하고 면 라인 한번 쫙 중간에 이게 3D 패스는 요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요렇게 지나간 자리 또 지나가면 그 자국 바로 남아요. 그냥 빡 남아요. 네? 화상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새 이송을 가게 되면 요 형태가 틈새 이송의 형태예요. 여기 보면 어디 봅시다. 틈새 이송의 스텝 절삭을 하고 다음으로 여기가 다음 패스야. 가야 되는 거리를 떠서 이렇게 해서 이어준다는 얘기고 이게 원래는 이만큼 떠서 그냥 이렇게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스텝이고요. 다이렉트는 뜨지 않고 직선으로 잇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확인 한번 보죠. 네. 지금 다이렉트는 짚고 밑으로 내릴 거예요. 다이렉트는. 그리고 루프는 부드럽게. 루프는 원 형태를 그리면서 이어줄 거예요. 근데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안 떨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원을 이어주게 돼요. 그리고 곡면의 형태를 따라 이어주게 돼요. 이거 어차피 여기 다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것도 이게 다이렉트. 요게 좀 더 뜨고 다이렉트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곡면을 따라는 지금 옵셋을 해놔서 그렇지 곡면의 형태를 따라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고 그런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찍으라는 것만 누르면 돼. 찍으라는 것만 굳이 알 필요 없고 이것도 괜히 여기를 조절을 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만 딱딱딱 끝.
곡면을 따라. 여기서 좀 필요한 건 기계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라고 루프 이송으로 잡아주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3D 투표 고급에 넘어가면 이송 형태를 제가 다 루프로 그냥 잡아버릴 거예요. 예? 루프로 잡아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하는 기계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라고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이. 바운더리만 치면 돼요. 우리가 면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절상이 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게 됩니다. 자, 루프 절삭 순서 최적화. 자, 크기만 원호 방향 한번 넣어보긴 할게요. 서운하니까. 이거는 그냥 진입뽑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2D에서 평면상의 원을 그렸잖아요. 이걸 지나가는 거에 원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간단하게 내가 반경이 5인 90도의 원을 그리는데 직선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할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OR 위아래로 확인. 아이고 지금 저거 루프가 저게 진입뽑기가 할게요. 지금 이거 떠서 그러는데 이거 좀 바꿔야겠다. 이거를 플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입 링크를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어디 갔냐? 이렇게 네? 원을 그리죠. 어차피 원 그리고 이건 스텝이고 진입하는 형. 근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린 바운더리를 쓸 거니까. 이게 뭐냐면 바운더리를 안 쓸 경우에 이쪽만 당겨줄 수는 있어요. 틈새에서 내가 예를 들어 0 내가 옆 길이 방향으로 당길 수 있어. 그럼 이거 무식하게 이거 딱 하면 뭐예요? 1로 당겨졌어. 1mm가 더 나가겠죠. 예? 1mm가 당겨지겠죠. 근데 여기는 안 당겨지잖아. 어차피 모델을 고쳐야 된단 말이야. 예? 굳이 의미가 없어. 그 모델을 또 크게 해서 면만 찍는 방법밖에 나.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긴 굳이 필요 없다. 의미 없는 짓 하지 말고 바운더리만 잘 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스타트 하고, 자 15 진입뽑기 여기도 자 됐고요. 여기 각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틈새에서 여기 00 놓고 거리 15 놨고요. 이거는 절삭 가공 각도예요. 0도 90도는 이쪽 방향이죠. 그냥 똑같아요. 그냥 90도 90도 45도. 자, 왜 45도를 쓸까요? 중간치로 가라고. 급경사 구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급경사 이거 아까 우리 제품에 우리 도면에 보면 아까 보면 자 이거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하면 일정 피치로 나오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 90도 방향으로 치면 똑같은 피치로 나와요. 한쪽만 터져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하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중간치가 45도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만만하게 그걸로만 끝내버리겠다. 근데 우리는 등구선하고 섞었을 거기 때문에 등구선하고 어트라인하고 등구선하고 섞었을 거기 때문에 45도까지는 굳이 가지는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45도까지. 왜냐하면 급경사와 완만한 데를 완전히 구분을 시켜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파라메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곡면 파라메타의 이제 스타트. 이거는 진입뽑기. 얘도 자, 이거 0으로 놓고요. 1피치입니다. 얘도 이게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잡아요. 굳이 이걸로 안 쓰고 이걸로 평행으로 황상을 치고 진입을 자꾸 모델을 안 당겨놓으니까 여기다 쿵쿵 찍어.
정상에서 황삭을 쳤는데 계단이 팍팍 져 있어. 예? 이렇게 황삭을 쳐놨는데 근데 스타트가 여기로 몇만 찍었어. 그럼 여기 쿵 찍잖아. 그렇다고 바운더를 넘어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스타트를 늘려주는 역할 할 건데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기는 건들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진입 복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자, 벡터 수직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 필요 없고요. 밑에부터 볼게요. 가공 방향 기준으로 진입 길이를 뭐였지? 하도 안 쓰니까 진입 길이를 한 5mm 정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로 놓을까요? 0도? 이게 0도일 텐데 0도로 나갈 때도 5mm 한번 눌러볼게요. 가공 방향 기준입니다. 가공 방향 기준으로 스타트. 그러면 이렇게 하고는 티가 안 나네. 좀 더 넣을게요. 왜냐면 진입점이 좀 애매하니까 20을 넣을게요. 멀어도 떨어지죠? 네. 시작과 종료의 가공 진행 방향 쪽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 패스를. 그런데 안 써요. 나중에는 우리가 고속으로 할 거니까. 왜냐? 절대 맨 땅에 헤딩이 없이 링크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할 거고 나갈 때 링크로 이렇게 빠질 거니까. 네? 확장해서. 이게 마케에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그래. 지금 진입 링크가 없잖아요. 진입 링크가 없어. 근데 이제 고속 가공에는 이제 진입 링크가 생겼단 말. 그러니까 마케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벡터 방향의 각도를 가공 진입 방향을 보면 가공 방향의 진입 각도를 90도로 바꿔볼까요? 90도로 바꿔볼까요?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 되겠네. 180도 놔야겠네. 그죠? 180도 놔야겠네. 180도가 아니라 270도 쪽으로 가야 저쪽으로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벡터랑 뭐 직선 도형이랑 써있기는 내가 다 써놓긴 했어요. 볼 필요 없어요. 안 쓸 거니까. 네?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하고 뭐 점 찍어서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이렇게 90도 늘어가고 하고 45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넣어놨는데 우린 진입 링크를 이렇게 안 쓸 거니까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하면 보통 평행 가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깊이 제한은 가공을 해야 되는 Z축의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깊이 내가 0부터 마이너스 5까지만 절삭을 하겠다. 아니면 마이너스 5mm부터 20mm까지 절삭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등고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고선에 하도록 하고 우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